조은석 의원이 나오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감사 보고서 같은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해야지만 대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당연한 거죠.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이 간담회는 그 감사 보고서 내용 중에 뭐 감사위원들께서 내용이 좀 일부 맞지 않는다라든가 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결정을 하자, 일종의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간담회 자리에서 감사위원들 모여서 최종 결정하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래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 한 겁니다. 그 자리를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원장님이 그러라고. 근데 그 간담회가 이혼, 지금 패싱되고 예. 그냥 전산적으로 처리돼서 지금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게 수사 참고 자료로 혹시 검찰 수사기관에 넘겨진 겁니까? 그거는 작년 10월에 그 대검으로 가서 세종 경찰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감사원 올해 국정감사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감사 후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4건, 7명이고요. 그런데 뭐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의 결재만으로 검찰에 자료까지 몽땅 보낸 게 45건, 156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범죄 혐의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 전결로 단독 결재로 검찰에 자료와 함께 몽땅 보낸 게 20건, 66명입니다. 총 합치면 69건, 229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틀에 한 명꼴로 공무원과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이 왜 우리들은 이게 정당하냐고 그러면서 근거를 낸 게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범죄 혐의 사건 고발 등 처리 지침 제4조의 2 수사 참고자료의 송부 시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 참고자료 서식을 보낸다. 다만 관련 입증 서류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송부한다. 요 지침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요. 요 지침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원장이 임의로 하는 그 훈령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사 원장님께서 임의로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 지침은 2022년 4월 29일 날 생긴 겁니다. 요 단서가 정권 교체하고 바로 다 미리 준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지침조차도 감사위원회 의결 안 받았다는 거죠. 원래 지침이나 훈령은 이제 감사 원장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임의로. 예.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뭐 위원님도 검찰에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사단체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추가적인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자료를 압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뭔 감사원 지침 같은 걸로 이 수많은 자료를 영장 없이 받은 거를 포렌식한 거를 다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저 규정까지는 별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규정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MBC 이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건을 봐도 지금 해임 사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 방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밝혀냈듯이 지금 감사원이 국정감사에 대한 요청 자료를 제일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36%가 된다고 하죠. 그럼 이거 국정감사 방해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진이 시간이 없어서 방통위에 감사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보내고 감사 관계를 4명이나 파견해서 이런 것들을 방문진을 이사장을 해임하는 그런 통로로도 쓰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현희 위원장 고발건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수사자를 시간 넣었어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시간 내서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 3분 쓴 건 아닌데요. 어, 질문만 제가- 따로 드립니다. 자, 답변하십시오. 그냥 간단히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을 작년 10월에 수사 요청했는데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작년 7월 27일에 국회 정무위 끝나고 그 국회 앞 식당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강요 미수로 수사 요청이 됐습니다. 이게 6명이 밥을 먹는데 이제 강 위원장께서 먹다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증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7월 27일 날 발생된 일인데 그게 10월 달이니까 한 지금 질문의 취지하고 아니 수사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사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수사 벗어났다고 요청에 제가 말씀 대해서 안 일반적인 드리겠습니다. 법리를 말씀을 예. 하셔야지. 그러니까 수사 요청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만약에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려도 되면 하고 아니 이렇게 빡빡하십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7월 27일 날 발생된 일이 8월 초에 제보가 돼 있다고 해서 제보가 수사 요청했는데 그분이 그 CCTV를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7월 27일 날 발생된 거를 8월 초에 제보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수사 요청의 문제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여기저기 전후관계 따져보고 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분의 위치가 어떻든 그래도 말단 직원이든 장관이든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많이 시달립니다.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 상대방이 속이는 거를 사무처에서 일반 개선해서 결정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그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